네, 앞서 보신 대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을 포함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 오후 방남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환영 립세션에는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만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소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명성희 북한 출신 파페라 가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8시부터 2시간 남짓 후에 이제 올림픽 개막식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뭐 올림픽은 물론 이제 스포츠 행사입니다만은 이제 남북한 관계가 이제 엄중한 그런 상황에서 또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상당히 이제 주목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은 한마디로 평화 올림픽, 예. 그다음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또는 그것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차원에서 올림픽.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포인트로 잡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그다음에 일본 아베 총리 지금 한국에 와 있고요. 또 오늘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예. 김여정 제1부부장 또 이렇게들 와 있습니다. 중국에 또 한정 상무위원이 와 있고. 예. 그러니까 이 행사는 결국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체육 행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는 현재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그 대결 구도를 좀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올림픽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마침 이번에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 김여정 부부장이 오는 이 상황에서 결국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미 접촉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까지도 가는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올림픽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더 긍정적이고 또 현재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올림픽으로서의 어떤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네. 그 6시부터 이제 그 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먼저 좀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첫 이제 조우가 이루어졌고요. 사진 촬영도 하고 이제 악수도 하고 이제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참석하지 않죠? 예, 지금 이제 리셉션 참석 대상은 각국의 수반급, 예. 정상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은 역시 김영남이고 예. 네. 그래서 김영남은 초청 대상이 됐지만 김여정은 뭐 비중으로 보면 김영남을 능가하는 그런 비중이고 또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번 리셉션에는 참석 대상에서 일단 제외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 간의 만남은 이루어졌지만 김여정과의 만남은 아마 내일로 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뒤에 이제 개막식이 이제 시작이 되면 8시부터 하는 개막식에서는 좀 만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8시에 개막식은 예. 각국의 지금 수반급들이 지금 이제 리셉션을 하는 예. 거기에서 이제 그대로 아마 네. 이동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아마 헤드 테이블에 그렇게 앉기보다는 바로 뒷줄 정도에 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 김영남 그리고 펜스 부통령 또 아베 총리 또 한정 정치국 예. 상무위원 그렇게들 쭉 앉고 그 아마 뒷줄이거나 또는 그 옆에 앉기 때문에 멀리서 아마-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마 되겠군요. 제가 볼 때는 인사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존재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또 네. 초대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인사는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동선에 네. 따라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옆으로 아마 지나갈 수도 동선을 있겠죠. 예. 우리 쪽에서는 아마 동선을 아마 가능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을 좀 만나게 하는 그런 동선을 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나 김영남 상임위원장 또 펜스 부통령 또 이들 간에 또 이렇게 조우도 가능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많은 대화는 문성묵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내일 이루어진다, 오찬때 이루어진다고 봐야 네. 되지만 오늘은 그야말로 스킨십 아하. 이런 네.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인사 정도? 예. 또 김정숙 여사가 아마 분명히 참석을 할 겁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도 김여정 부부장과 인사를 하는
이런 자리는 오늘 개막식 정도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6시부터 립세션이 열리는데요. 립세션에는 사실 김영남 위원장이 참석을 합니다. 아베 총리도 참석을 하고요. 펜스 부통령도 참석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김영남 위원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좀 관심이 가고 있거든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외교의 달인입니다. 노예하군요.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죠. 예. 그러니까 뭐 노련미라고 하는 것은 뭐 네. 엄청난 그 노하우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여유 있게 그 외교 활동을 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방금 전에 악수하고 기념사진 촬영까지 했으니까 네. 상견례는 일단 끝났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사실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봤을 때 가장 북미 관계에서 이번에 상징적인 의미는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악수를 하는 예. 그 장면. 그것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이 외신을 통해서 또 우리 국내 언론을 통해서 타진이 되겠습니다만 네. 예. 그때 이제 어떤 표정으로 악수가 이루어질지 예. 그러니까 뭐 딱딱한 그런 의례적인 악수일지 아니면 좀 더 친근한 이미지를 또 서로 간에 부각시키는 그런 악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기대하는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이건 지금 뭐 북미 간에 상당히 삿바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건 또 외교의 장이기 때문에 또 그런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어떤 북미 간에 놓여져 있는 군사적 긴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또 약화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두 사람이 이제 그 마주보고 인사를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사실 이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제 북측과 이렇게 동선을 만나지 좀 않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근데 있었습니다만. 리셉션장에서 네. 같이 만나는 상황이 이제 올지 만나서 악수를 할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인 것 같은데요. 예, 처음에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미측에서도 뭐 틸러슨 장관도 조금 여지를 남겼고, 예. 이 미국 주요 인사들도 물론 결정은 펜스 부통령이 할 것이다 그랬는데 펜스 부통령도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지금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김영남과의 만남, 다시 말하면 조우를 네. 굳이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차피 만나서 눈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물론 상징적으로는 이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악수가 상징적으로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서로의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라면 그것이 의미 있는 협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예. 네. 지금 그 6시부터 이제 리셉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 오늘 그 리셉션에 사실 이제 뭐 자유롭게 이제 식사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개막식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개막식을 보기에 앞서서 네네. 정상들끼리 이제 뭐 일부는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오늘 뭐 낮에도 하고 어제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제 했고 오찬도 하기도 했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규모로 참석할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이제 그 개막식이 이제 본 행사라면 그 현장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예. 네. 예. 지금 이제 그 개막식 본 행사라면 리셉션은 이제 사전 예. 예배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현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립세션 전에 각국 정상들과 인사를 하는 문재인 예. 대통령의 아마 모습입니다. 이제 정상급들이 아마 네. 대체로 온 것 같은데요. 대체로 부부 동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숙 여사도 함께 같이 이제 그 네. 손님을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 입장에서 지금 이제 호스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그 외국에서 온 손님들은 저렇게 이제 사진을 저게 아마 포토존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기에서 이제 사진을 함께 찍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계속 오는 손님들마다 이제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외교적인 그런 의전이 상당히 중시되는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펜스 부통령하고 김영남 상임위원장도 저기서 모른 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벼운 인사와
악수를 하는 이런 장면, 그것은 뭐 거의 사실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리셉션 장소에서 이를테면 이제 뭐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자리에서 어떤 그 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뭐 어려울 겁니다. 예. 대개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예. 그냥 갑자기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실무 라인에서 실무급에서 충분한 소통을 하고 네. 정상 간에 만나서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합의하고 또 그 합의문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실무자 사이에 이제 사전 조율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김영남과 펜스 부통령과의 만남이 그런 사전 무슨 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 자리는 명확하게 보면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서 예. 이 축하회로 오신 그런 외교 사절들 정상급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서 뭐 무거운 핵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든지 아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명성이 파페라 가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김여정 제1부부장 이제 도착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참 이번에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출전을 하고 예. 또 이 모든 진행을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김여정이 단호하게 오빠한테 이번에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 예. 즉 북한이 지금 대북 압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재를 받고 있죠. 예. 제재를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한쪽으로 또 인권에 대해서도 또 압박이 예. 계속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분명히 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자유적이면서도 예전의 체제와는 좀 다른 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느낌이 김여정이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 조금 전에 이제 리셉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네네. 여사와 이제 저 이제 앞서고 사진은 같이 기념 굉장히 촬영까지 역사적인 하죠.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역사적인 만남이다. 왜냐하면 예. 북한의 국가 수반급이 남측에 내려온 전례가 없습니다. 또 과거로부터 보면은 김일성 주석이 한국 전쟁 때 수안보 정도까지는 내려온 걸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네. 한국 전쟁 때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올 때 예. 수안보 정도까지 왔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북한의 국가 수반급이 이렇게 내려온 또 김일성 주석의 그런 혈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 휴전선 너머로 내려온 전례가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의 만남 또 그 만남에서의 그 사진을 찍는 저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남관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역사적인 사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성목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건 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김영남과 김여정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다. 물론 목적은 평창 올림픽을 축하하고 네. 또 아마 참가하고 있는 북한 선수단이나 북한 대표단의 어떤 사기를 높이는 그런 아마 목적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특히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의 참여는 김정은의 통큰 배려, 네. 또 민족 올림픽, 민족적인 제전인 올림픽에 김정은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김영남과 김여정을 보내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려를 하는 것은 과거에도 남북 정상회담 물론 우리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하신 거지만 정상회담도 2번 있었고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고 이번에도 그런 과거의 전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뭔가 조치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28년생, 1928년생 90살인데요, 우리 나이로 상당히 네, 정정한 그렇죠. 네, 것 같아요. 상당히 정정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저분은 예. 되게 오랫동안 외교
외교관으로 활동하셨던 분이고 국가 수반의 그런 위치에 있고 예. 또 러시아의 유학 그 외교관으로서 러시아에 유학도 하신 유학파로서 상당히 아주 노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분명히 와서 남과 북의 절실한 무엇인가 꼭 하나쯤은 해결하고 가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정말 저는 어휘의 이 장면을 보고 그 역사적인 그 화면을 보면서 정말 이 뜨거운 그대로 남과 북이 정말 힘을 합쳐서 좀 자유스럽게 회동도 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하면서 좀 이 기운 그대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모스크바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모스크바 대학에서 이제 외교 분야에서의 그런 이론적인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1950년대에 북한에서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 간다는 것은 북한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예. 우리로 치면 미국 하버드 대학에 유학 갔다 온 겁니다. 50년대. 예. 그만큼 이제 미국에 견져봤을 때 그런 모스크바 대학 유학은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어떤 그런 영재급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또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만 20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회 4년 임기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네. 그러니까 5번을 연속으로 국회의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 외교부 장관, 우리로 치면 이제 외교부 장관인데 예. 그 외교부 장관을 한 5, 6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외교,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당에서 국제부장도 했고, 네. 그러니까 북한 외교에서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는 또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고, 지금도 사실은 그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순방을 다니는 아주 그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제까지 그 역할을 해왔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6시가 좀 지나서 올림픽 개막식이 이제 8시고요. 2시간 전에 이제 그 가까운 아마 같은 장소일 텐데요. 올림픽 플라자 스타디움에서 이제 리셉션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참석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림이 아직 예.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조금 이제 시차를 두고 조금 전 화면이 지금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행보를 보면 탈북자들도 면담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오늘도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모든 세계가 오늘 밤 북한의 매력 공세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실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오후까지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펜스 부통령의 예, 그러니까 이제 행보는요? 이런 예. 겁니다. 지금 모양새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에 두고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런 이 수로를 놓고 우리를 북으로 끌어안고자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예. 미국은 한미동맹과 일치된 공조, 결속력,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미의 공고한 동맹과 공조,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뭔가 그런 모양이 현재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어제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네. 펜스 부통령은 지금 김정은이 이렇게 평창올림픽에 참가도 하고 인원도 보내고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네. 또 열병식에서 보여주었듯이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무력, 미사일 무력을 과시하고 특히 미국을 향해서 침략자다, 제국주의자다 이러면서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핵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한치의 변화도 없다. 따라서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는 미국도 적극 지원하고 네. 지금 펜스 부통령과 이방카도 오게 돼 있고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이번 올림픽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도. 예. 네. 그래서 미국도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지만 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눈 감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평창 리셉션 현장에서 문 대통령 세계 정상급 인사들을 영접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세계의 눈이 지금 평창으로 쏠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이 리셉션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리셉션에서의 만찬사는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네. 네. 다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엠바고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대체로 이제 평창 올림픽과 관련돼서 네. 국제적으로 그 아주 유명한 또는 국제 정상급들의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하고 네. 또 이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분단된 한반도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이 올림픽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 단일팀과 관련돼서도 이 단일팀이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을 또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비유적 화법을 동원해서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대한 그런 선수들의 선전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이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올림픽이 갖고 있는 의미와 앞으로 남관계와 또 국제사회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비전들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셉션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또 개막식에서도 이제 연설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리셉션 같은 경우는 아주 무거운 이야기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가벼우면서도 여러 같이 지금 리셉션에 참가하는 그 정상급들과의 충분히 그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을 할 것 같고 아마 개막식에서는 좀 더 한반도의 어떤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들을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매우 뜻깊은 자리일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보면은 뭐 전 세계 언론이 뭐 미국만 해도 뭐 한 개 언론사에서 뭐 수백 명씩을 막 파견할 정도로 지금 뭐 전 세계 언론이 지금 평창으로 다 시선이 모아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이때가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주 확고한 의지 네. 이런 것들을 또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 그 화면에 반복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헌법상 북한의 이제 최고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만남이 이제 이루어졌고요. 오늘부터 뭐 내일도 이제 오찬이 예정이 돼 있고 또 잠시 뒤에 또 올림픽 경기장에서 개막식 장면을 또 아마 나란히 앉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어떻게 가능성도 보시나요? 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정상급이 온 경우는 네. 사실 아베 총리와 물론 북한의 공식적인 정상급이지만 예. 김영남 상임위원장, 예. 그 다음에 이제 펜스 부통령, 뭐 그 다음에 한정 정치원. 근데 한정 정치원은 이제 중국에서 서열 7이기 때문에 네. 그 가장 문재인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앉을 사람들은 펜스 부통령, 김영남 상임위원장, 아베 총리.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 앉거나 아니면 바로 옆에 한 사람 건너서 앉거나 예. 뭐 이럴 가능성이 높던데 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제 또 상당히 연로한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예우 차원에서 바로 옆에 앉아서 덕담을 나누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그 옆에는 펜스 부통령이 앉든지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남과 북 뭐 상당히 그 얼어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상급의 접촉이 조금 전에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북한과 이제 미국이 이제 조우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화면은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도 상당히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펜스 부통령도 탈북자들을 만나고 또 천안함 기념관도 이제 방문하고 네. 또 원비어 부친을 이제 대동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압박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고요. 예, 배치 테이블 네. 좌석 배치도죠. 네, 리셉션장의 테이블 좌석 배치도입니다. 헤드 네. 테이블 좌석 배치도입니다. 10명 정도가 네.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배치도가 나와 있죠. 네, 예. 문재인 대통령 내외 바로 오른편으로 예. 펜스 부통령 내외가 자리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왼쪽으로는 IOC 위원장 내외가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회 최고위원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앉고요.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마주 앉는 위치가 되겠죠. 아베 총리, 일본 아베 총리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 옆으로 중국 한정 상무위원이 자리를 하게 되고요. 독일 대통령 내외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예, 헤드 테이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내분을 이제 둘러싸고 모두 10분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배치도에는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누가 참석을 했고 참석하지 않았는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헤드 테이블을 보면 네. 이제 남북한과 미일 런은 이제 없죠. 이번에 이제 러시아는 네. 공식적으로 빠졌으니까 예. 미일 중이 들어갔고 특히 유엔도 사실은 이번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서 유엔에서 총회에서 휴전 결의안도 냈고 예. 또 IOC 바흐 위원장은 평창 올림픽이 남과 북이 화해하고 네.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이렇게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단일팀 또 여러 가지로 북한 대표의 참여 숫자를 늘리는데 큰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헤드 테이블에 참여한 그런 면면이 그런 분들이 있고 또 독일 대통령 내외가 있는데 역시 독일은 우리와 같이 분단됐던 나라고 거기는 먼저 통일이 됐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과의 이 정상회담에서도 독일의 그 통일의 교훈 그런 것들을 우리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고요. 예. 독일 대통령도 역시 그런 본인의 어떤 바램, 네. 자기들 기여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한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구테우스 이제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예. 이번에 이제 상당 부분 평창 올림픽과 관련돼서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유엔 차원에서 휴전 결의안도 내놨고 또 이번에 최희 그 부위원장이 지금 유엔 제재 대상인데 네. 그 유엔 제재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이번 평창 올림픽과 관련돼서는 그 제재를 해제시키는 뭐 이런 역할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늘 유엔 차원에서 평창 올림픽의 성공,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의 군사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많은 부분 그 열기를 식히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네.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왔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전 저희가 립세션장의 헤드 테이블의 자리 배치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헤드 테이블 자리 배치하는데 뭐 기준이 따로 있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은 이제 되나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국가 수반이 그 지금 정확하게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론 명목상 국가의 일본을 대표한 예. 사람은 천황 일본의 왕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지금 아베 총리가 바로 맞은편에 앉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독일 대통령이 실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총리가 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독일 대통령이 마주 앉지는 않고 옆에 앉았고요. 네. 또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 바흐 그 IOC 위원장 부부. IOC 위원장은 대통령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 공항이나 또는 어디서든지 그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네 분 옆에 앉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정 상무위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서열 7위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차기 이제 그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또 그 손님이고 또 중요한 한반도에서 영향력 있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있었던 거고 또 지금 이제 펜스 부통령 부부 이 펜스 부통령 부부도 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에 지금 우리가 오른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예. 있는데 펜스 부통령이 이제 부통령이기 때문에 또 아베 총리보다는 격은 낮지만 그러나 네. 매우 중요한 우방이고 또 펜스 부통령 내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앉고 김영남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면에 마주 앉지는 않았습니다. 예. 약간 그 사이드에 앉았는데 그러나 그 아주 이번 자리 배치 자체가 네. 원타경의 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하게 대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예.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예. 드린다면은 결국 평창 올림픽이기 때문에 아마 IOC 위원장의 좌석 배치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걸맞는 그런 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평창 올림픽은 올림픽 축제, 다시 말하면 네. 체육 축전인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
네. 해당되는 그런 나라의 수반들을 아마 헤드 테이블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화면을 보시면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마주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 쪽에서 상당히 좀 배려를 하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얼굴 좀 네. 서로 마주 보면서 뭔가 좀 서로의 교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자리 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 내외가 앉는 자리에서 마주보는 자리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자리를 배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북미 간의 어떤 온기를 좀 느끼게 하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뭐 같습니다. 중재 외교의 한 차원이라고 어쨌든 봐도 될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예.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배려를 네.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뭐 나왔습니다만 저 헤드 테이블의 저 구조로 본다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펜스 부통령은 서로 눈길을 아예 돌리지 않는 이상 네. 1시간 정도는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전에 헤드 테이블에 저렇게 앉는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악수를 당연히 교환한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예식장에 가서 테이블에 앉아도 모르는 사람끼리도 마주 앉으면 서로 뭐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런 자리에서는 최소한 북미 간에 지금 그 대표단의 책임자들은 서로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서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리 배치는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금 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외국 정상급이 아니어서 이제 출입문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일반 출입구로 들어가서 이제 문 대통령과 악수하지 않고 일반 출입구를 통해서 이제 입장했다 이런 얘기도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여정 부부장, 제1부부장의 어떤 행보도 상당히 오늘 시선을 또 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뭐 경호도 굉장히 삼엄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도 그렇게 경호를 합니까? 경호를 하죠. 그렇게.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경호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은 네. 이제 그러니까 지방에 순찰 나간다든지 하면은 뭐 저런 정도가 아니라 예. 앞뒤로 뭐 차들이 뭐 한 5대 뒤로 또 다 한 5대, 10대 정도가 총동원돼서 보위하고 전담 다니는- 경호원이 같이 온 것 있죠. 같아요. 그 예, 뒤에 두 사람이 밀착 그런 경호하는 것 것 같은데 같습니다. 완전히. 네네. 전번에도 그 채용회라든지 네. 부부장 황병서? 황병서? 예, 황병서 최룡해? 그분들이 예. 왔을 때도 저런 버디 가드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온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형식으로서 버디 가드를 그때보다도 더 많이 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역시 경호도 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예, 국가 수반이고 또 예. 김정은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으로서 많은 김여정 신경을 부부장은 쓰고 있는 저희가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TV로 봤을 때보다는 얼굴이 조금 한결 훨씬 낫다 이런 평가들이 아, 많이 그런 나오는 것 평가가 같아요. 예. 있는데 예. 북한의 카메라와 한국의 카메라는 또 다릅니다. 달라졌습니까? 예. 그냥 북한에서 있을 때와 예. 지금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런 걸 감안해서 보면은 똑같고 더 이렇게 화장을 더 하느라고 하지도 않고 더 잘 입느라고 하지도 않고 예. 평소에 그 옷차림 그대로 오늘 왕건화 근데 같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도착을 한 뒤에 네. 저희 통일부 조명근 장관하고 천혜선 차관이 나가서 이제 영접도 하고 이제 잠깐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네.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김정은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예전에도 그 김정일도 이렇게 목소리를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막 안 합니다. 예. 네, 그것처럼 또 좀 신비감 말을 안 함으로써 신비감도 있고 또 그 부부장급으로서 지금 거위급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또 좀 이렇게 나와서 저는 반갑습니다. 뭐 한마디라도 뭐 한다든지 뭐 여러저러한 뭐 이런 자처지정한 말을 하면은 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보면은 또 안 좋은 분위기를 현상화할 수 있는 이 장면이죠. 네. 이 장면. 네. 서로 이렇게 자리를 이 양보하는 이거는 정도는 뭡니까?
되게 제가 보기에도 예. 되게 예의가 바르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항상 그 나이 드신 그런 원로들한테 항상 먼저 가시라고 그러고 그런 예의가 항상 밝고 좀 명랑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네, 그래서 뭐 크게 뭐 여기 와서 뭐 자기가 뭐 대변인으로서 왕 것도 아니고 네. 수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북한 말로 조선 여성으로서 조용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러면 하게 내일 네.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찬 네.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 이제 주말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내일 점심을 이제 같이 하고 이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할 텐데 말이죠. 뭐 격식 있는 자리는 아닐 것 같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이제 대화하는 수반급이라고 자리인가요? 예. 하는 이제 국가 수반이니까 예. 어쨌든 아마 그 격식을 아마 완전히 차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네. 어느 정도의 이제 자리 배치랄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신경을 쓰는 이런 이제 상황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그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네. 처음에는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또는 네. 구두 메시지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또는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전달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답 말씀이랄지 또는 거기에서 어떤 답신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내일 그 점심 식사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여정 부부장의 2박 3일 일정에서 하이라이트는 내일 점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그 영접 자리에서 하는 뭐 그 태도를 보면 주로 이제 김영남 위원장이 얘기는 많이 하고 김여정 부부장은 옆에서 이렇게 좀 있는 그런 네.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예, 예상할 수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예. 이번 북측 호위 대표단은 김영남이 단장이거든요. 예. 네. 보통 이 단장이 모든 이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죠. 근데 아까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 조명균 장관의 앞자리를 서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장관 앞자리가 장석인 거죠? 그렇게 예. 됐겠죠. 왜냐하면 우리 조명균 장관이 우리 영접단 중엔 제일 예. 서열 높으니까 조명균 장관의 그 앞자리를 놓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김여정과 서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뭔가 입을 열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는 안 잡힌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역시 이 공식적인 발언은 김영남이 할 것이고요. 이제 비공개의 오찬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대통령께서 이 김여정에게 뭔가 말을 걸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회담, 저도 뭐 남북 회담을 하면서 수석 대표도 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석 대표 간 회담을 하지만 남은 대표들에게도 발언권들을 주면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특히 공식 회담 자리가 아니라 오찬이라든지 만찬이라든지 식사 자리에 가면 이제 속내를 털어놓고 네.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찬 자리에서 북측이 김정은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또 우리 대통령께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쥐어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 사항입니다. 예. 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뭐 평창 동계 올림픽 준비하면서 기온이 워낙 많이 내려가서 예. 뭐 그 더군다나 그 평창 동계 올림픽 스타디움 자리가 옛날에 황태 말리던 덕장 자리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는 곳인데 네. 또 날씨가 추울까 상당히 걱정이 됐었는데 다행히 오늘 기온이 네. 갑자기 오늘 이제 온화해졌어요. 보면은 예. 아까 조명균 장관의 그 첫 말씀 그러니까 네. 그 인천공항에서 귀빈실에서 첫 이야기가 뭐였냐면 예. 날씨가 굉장히 한국 날씨가 추웠는데 북한도 추웠죠. 더 예, 추웠죠 예. 북한은. 그런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니까 네. 온다는 그 소식에 날씨마저도 이제 풀렸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번 이성건 그 이야기는 결국 그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른다는 이야기를 네. 했는데 조명균 장관은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마침 어제 이제 강릉에서 이제 예술단 공연을 직접 봤는데요. 네. 그때 그 날씨는
그렇게 날씨가 좀 풀렸다고 하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예. 또 평창은 또 계곡이고 또 황태 덕장이라는 데가 원래 이제 추운 곳에서 황태를 그렇게 말렸다가 또 이렇게 하는 네.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보온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각별히 또 오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자, 평창 현장의 현장에- 네. 예, 날씨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당초 기온 예상 기온으로는 지금 영하 한 4도, 5도 네. 이렇게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됐고요. 문제는 이제 바람이 변수인데요. 현장의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네. 박현식 캐스터. 네, 평창 알펜시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 평창은 아까 낮 동안에는 추위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었는데요. 점차 바람이 강해지면서 체감 추위가 유독 심한 편입니다. 지금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특히 찬바람 때문에 체감 추위가 정말 심한 편인데요. 하지만 이 추위가 무색하게 이곳 평창은 사상 첫 동계 올림픽이 개막하는 분위기답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모습입니다. 개막식 프로그램과 또 남북한 동시 입장 그리고 성화 봉송의 최종 주자는 누가 될까요? 이제 1시간 정도 뒤면 개막식에서 그 가슴 떨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동안 평창 하늘에는 구름만 가끔 지나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추위는 지금보다 조금 더 심해지겠는데요. 저녁 8시 기온은 영하 4도, 자정에는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개막식 참여하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또다시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지만 낮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3도가 낮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월요일까지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전 세계의 시선이 이곳 평창으로 쏠리게 됩니다. 개막식을 앞두고 저도 너무 떨린 나머지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데요. 여러분들도 모두 기대와 설렘을 갖고 개막식 즐겁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1시간 반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에서 정상급 리셉션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 있습니다. 김인견 교수님, 어제 북한 예술단 공연이 강릉에서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다녀오셨죠? 예, 강릉에서 이제 예술단 공연을 봤는데요. 네. 예, 뭐 짧은 시간에 사실 준비가 됐고 네네. 모든 일정들이 이번에 굉장히 촉박하게 짜여져서 네네. 공연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네. 걱정도 좀 있었는데 뭐 별탈 아주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아주 굉장히 예. 흥이 있는 네. 그러면서도 아주 스토리가 있는 예. 그런 그 1시간 반 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그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다 모으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예. 직접 가서 보지 않은 분들은 뭐 이걸 어떻게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상당히 좀 그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분위기 또 그 과정에서 북한 예술단이 그 최선을 다해서 네.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쪽에서 많이 우리 국민들이 아는 그런 우리 대중가요. 예를 들면 이선희 씨의 제2에게나 네. 또는 뭐 패트킴의 그 이별이랄지 예. 또는 혜은이 씨의 이제 당신은 모르실 거야 이런 노래들입니다. 네. 또 그 남자는 배 여자는 한 네, 심수봉 씨 그렇습니다. 노래죠. 나훈아 씨의 노래도 나오고 네. 이런 노래들이 중간에 들어가고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통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또 마지막에는 또 통일과 관련된 또 중간에 보면은 이제 세계적인 명곡들이 또 연주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었고요. 중간에는 케이팝을 연상케 하는 북한의 5명의 그런 가수들이 거의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핫팬츠를 입고 네. 그야말로 이 공연이 북한 쪽 공연인가를 의심할 정도의 그런 또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보면은 전체적으로 레이저 빔이 계속 쏘아지면서 아주 이제 현란한 공연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 보면은 북측의 그 관현악단 단원들의 옷차림이 대체로 복사꽃 색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화사한 그런 색깔이었고 그래서 우리 그 관중들이 봤을 때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옷차림인데다가 공연 자체가 워낙 굉장히 경쾌한 곡들이었습니다. 예. 자체로. 아리랑도 아주 경쾌하게 편집을 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이제 현송월 단장, 그다음에 또 추미애 대표, 네. 또 우리 조명균 장관, 최문순 지사 이렇게들 쭉 그 헤드 테이블에 그러니까 앞을 보고 있는 자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VIP석에 이제 그런 분들이 앉아 있었는데 네. 현송월 단장이 추미애 대표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공연하면서도 귓속말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예. 최문순 지사하고도 아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귓속말로 나누고 예. 제2에게를 그 북한의 가수가 부를 때는 현송월 단장이 제가 좀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 아, 그래요? 네. 현송월 단장이 손을 딱 손깍지를 끼고 손을 네. 모으면서 그 공연을 아주 자세히 그렇게 지금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공연 이 제2에게 부를 때 편집이 조금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편집이 됐는데 현송월 단장이 아주 지그시 그것을 쳐다보는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남북의 어떤 그런 벽을 허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네. 또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분들이 그런 흥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뭐 그런 자리였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꽃다발들이 이제 전달이 됐는데 네. 뭐 꽃다발들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현송월 단장한테도 꽃다발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헤드 테이블에 앉았던 분들이 다 이제 앞에 나가서 다 북측의 그 예술단원들하고 사진도 찍고 네. 또 악수도 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리였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은 2명의 우리 그 초등학생 학생들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2명의 학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간 겁니다. 원래 예고됐던 전혀 아닙니다. 시나리오가 예. 아니고. 아니고 예. 또 현송월 단장이나 북측의 단원들이 우리 쪽에 앞에 앉았던 분들이나 또는 뒤에 앉았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악수에 다 응해주고 또 그 우리 학생들이 나갔던 그 자리에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뭐 그 자리는 제가 볼 때는 뭐 남북의 어떤 그런 차이라기보다는 네. 서로 간에 그런 아주 민족적인 어떤 그런 동질감을 느끼면서 서로 그야말로 그 잔치를 벌인 뒤에 뒤풀이를 하는 네. 그런 의미의 자리였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런 서로 간의 벽을 허무는 네.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음악으로 네. 하나 된 자리였다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보여지는데요. 우리 저 명성이 씨도 오늘 복사꽃인가요? 네, 색깔이. 일부러 벅사꽃 아 일부러 드레스, 원피스를 저기- 입었습니다. 예. 네. 예술단 의상하고 색깔을 맞추셔서 지금 예. 화면에는 예. 저 색깔이 저렇게 나옵니다만 저 색깔보다는 좀 더 그 예. 복숭아꽃, 복사꽃 예. 색깔에 예.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는 북한이 저렇게 그 한국 노래를 11곡이나 네. 그것도 7, 80년도에 유명했던 곡들로 준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곡들 때문에 많은 그 북한 사람들이 그 뭐 노동 교화소에도 가고 그다음에 혁명화도 하고 네. 사상투쟁 무대에 서서 눈물도 흘리고 하는 네. 그렇게 만든 곡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정말 저거는 남한을 위해서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단지 이제 그 우리 20, 30대를 겨냥을 예. 그 20, 30대들은 저게 뭐지 하고 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렇게 이거는 진짜 정말 저는 북한에서 살았던 저로서는 정말 대단한 시도를 시작했다는 걸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록 지금은 뭐 우리 60대들, 70대들한테 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20, 30대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로 앞으로 더 준비를 해서 좀 네. 문화와 체육 교류를 자주 하면서 서로 공통점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 네, 곡목들이 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옛날 노래죠. 그 예. 우리 20, 30대 기준으로 볼 때는 20, 30대는 아마 기억을 잘 근데 못해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에 그 모란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그 민요거든요. 북한의 유명한 민요고 달려가자 미래로.
혹은 그다음에 그 백두와 한라는 내 조국이라는 예. 노래가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서로 마찰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내 조국이라는 그 가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좀 문제시 될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통일부에서 정말 꼼꼼히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예. 아주 예민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역시 통일부가 이번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란봉은 실제 공연에서는 빠졌습니다. 아, 모란봉은 연주가 되지 않았고요. 예. 다른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제 공연이 되면서 가수가 독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사실은 뭐 통일로 가자라고 하는 네. 그래서 체제 선전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북한의 이제 가사들에 보면은 태양이나 별, 그다음 예. 이런 거는 사실은 북한의 그 지도자를 의미하는 곡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이런 걸 느꼈어요. 그 남에서는 이렇게 북한의 그런 노래에 대해서 예. 이제 가끔 이질감을 형성하는 그런 그렇죠.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닌 이상은 그들의 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해 줄 것은 이해해 주고 예. 그래야지 그들도 우리 K-팝에 대해서도 이해가 갈 수 있고 서로 공통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좀 통일의 길을 좀 더 빨리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 공연장의 모습을 지금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데요. 예. 레이저 빔을 계속 쏘고 그다음에 조명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노래나 그것들은 뒤에 가사가 그 전광판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가사가 다 그 관중들이 다 볼 수 있게 가사가 같이 다 부를 수 나와 있도록.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관중과 호흡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또 보면 지휘자가 지금 한 분만 저기 나오는데 예. 지휘자가 두 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클래식한 것을 연주할 때는 예. 연세가 좀 많은 지휘자가 예. 나오셔서 지휘를 했고 또 젊은 그 노래들 팝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젊은 지휘자가 나와서 아주 경쾌한 예. 또 지휘를 했고 근데 저는 어제 참 제가 이 노래는 꼭 부를 것 같다 하는 노래 중에 한 곡이 있었습니다.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라는 네. 노래였는데 그 노래는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고 우리의 하늘에 누가 이렇게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는 가만 있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의 그러니까 평화를 우리는 사랑한다 하는 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노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스텔스 비행기가 한때 그 평양에 예. 뜬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 많이 좀 당황했습니다. 예. 예. 근데 아마 그런 예. 계기가 되면서 이 노래를 선택하지 않았나. 네. 어제 네. 그 공목 같은 것들은 북한에서 연주하는 공목은 아니죠. 별도로 준비한 거죠. 오늘 한국 남한에서 노래 많이 공연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준비한 한국 거죠. 노래 같은 경우는 원래 칠보산이나 적공국이 있습니다. 예. 인민무력부 산하에 그 적공국이 있는데 예. 그런 노래 지금 한 11곡의 노래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북한에서부터 다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불렀던 저희 네. 애창곡들입니다. 모두. 근데 그러니까 그 시대 때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습니다. 제2에게도 불렀습니까? 네, 제일 스치는 예. 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원래 칠보산이나 이런 악단들에서 이렇게 비공식 음악단에서 많이 부른 예. 곡인데 네. 이제 왕지산 이게 공식적인 음악단에서 부르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북한에 있어서는.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왜 이 K-팝을 이렇게 장려를 안 하는가 하면은 원래 뭐 이 시대 때 네. 노래도 원래는 장려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노래를 부르면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지킬 수 없고 사람들의 이 인식 자체가 비폐해지고 자기 개인 소유적인 그런 그러니까 조국은 생각 안 하고 자기 개인주의만을 생각하는 양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은 사회주의를 지킬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0년대 후반때 그 러시아에 유학간 유학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때 당시 때 그 알라부카초브라고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는 원곡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서 막 하면서 막 네. 디스코를 치면서 노래를 했는데 그때 대학
그 유학생들이 거기 올라가서 평양에 왔었거든요. 근데 막 디스코를 치고 댄스를 하고 하니까 예. 그때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주의를 지킬 수 없겠구나. 예. 우리 노래를 부름으로써 우리나라를 지켜야지. 외국 나라의 그런 멜로디와 가사가 예. 계속 머리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그걸 먹부르도록 예. 강요를 했죠. 정치 네. 사상 교육 사업도 많이 하고. 예. 북한 예술단이 어제 공연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11일입니다. 서울에서 다시 또 한번 공연이 남아 있는데 11일 공연을 우리가 네.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11일 공연이 마침 북측의 고위급 대표단이 그 평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11일 날 저녁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의 공연을 북한 쪽의 고위급 대표단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당연히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자리에 같이 그 북측의 그 대표단이 같이 자리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북측의 공연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한 번에 또 남북의 그런 이번에 그 상호간에 많은 또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은 달려가자 미래라는 노래는 원래 모란봉 악단이 부르던 노래였거든요. 댄스를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촌봉 악단이 기본으로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다 촌봉 악단입니다. 그 앞에서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근데 이 댄스 자체가 자기네 곡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란봉 악단 곡으로서. 네. 근데 이 준비도 정말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헤어룸 국장, 국립극장 헤어룸 국장에서 이제 진행될 공연도 지금 여기 강릉에서 했던 공연과는 또 다르게 새로운 레파토리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저희에게 저 노래는 이중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성 예. 가수가 이제 부르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모든 노래들이 경쾌했는데 제2에게라고 한 노래하고 여정인가요? 그 노래하고 두 곡 정도만 아주 조용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곡이 불려질 때도 뭐 관중들이 뭐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몰입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저 제이라는 노래는요, 북한에서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여자한테 이제 그 고백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스치는 바람을 하면서 이 사랑하는 노래를 노래. 많이 불러줍니다, 남자들이. 예.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나 봐요. 예, 그렇죠. 이 지금 레파토리는 북한에서 대단히 인기 있었던 노래고 사랑의 미로 같은 경우는 북한의 예술단, 북한 예술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북한 예술단에서 유명한 작곡가들 그리고 그 북한 인민들도 대단히 좋아하는 명곡입니다. 그리고 김정일도 이 노래를 대단히 좋아하고 예. 또 이 노래를 북한의 스타일, 그러니까 장군님을 흠모하는 스타일로 가사를 개사해서 부른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한에서는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어저께 공연을 이끌었던 현송월 단장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였고 뭐 추미애 대표한테도 스스럼 없이 공연이 어땠느냐고 물어보기도 네. 했고요. 어땠나요? 뭐 타고난 굉장히, 연예인이라는 말도 있던데. 현성월 단장이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 측 인사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성월 단장의 바로 오른쪽에 추미애 대표가 앉았습니다. 그 건너편에 그 다음 자리에 최문순 지사가 예. 앉았는데 현성월 단장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어떻게 보면 추미애 대표가 바로 옆에 앉았기 때문에 최문순 도지사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네. 그 현성월 단장이 귓속말로 최문순 도지사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최문순 지사도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런 아주 굉장히 그 파격적으로 보이는 그런 대화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끝나고 나서도 여러 그 사람들이 이제 중앙 무대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스스럼 없이 우리 측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측에서 이제 앞에 앉았던 분들이 악수를 청할 때 전혀 거리낌 없이 악수를 같이 맞아주고 그것을 뭐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그런 그 자리를 또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또
그 여유 있는 네. 모습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이런 남북 교류와 문화 교류가 이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김정은과 네. 북한 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예술단이 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 내부에서는 북한이 혹시 이걸 선전의 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 혹시 전 예술단들이 북한에서는 대부분 다 이 체제 선전과 또 우상화에 이용됐던 네. 그런 예술단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와서 공연을 한다면 오히려 안 하니만도 못한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되겠죠. 더 앞으로 아마 큰 그걸 반감을 우리 얻을 수 있죠. 국민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처음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도에 나온 첫 번째 북측 진행자의 멘트를 보면은 어쨌든 반갑다고 네. 얘기했고 우리 민족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고 아 정말 맞다 우리 하나야라는 그런 생각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네. 아마 그런 시도를 많이 했다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리셉션장의 모습이 중계가 되고 정의용 있습니다. 안보실장이 예. 지금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의용 안보실장이 조금 전 우리 예. 외교안보 쪽에 이제 사령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네.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한미일 정상이 기념 촬영을 하고 공동으로 같이 입장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지금 화면에는 아베 일본 총리, 펜스 부통령이 이제 사진을 펜스 찍는. 부통령과 같이 나란히 사진을 찍는 모습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진이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평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에 오지였습니다. 예. 평창은. 그런데 평창에서 저렇게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 또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이야기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아베 총리는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기 전에 또 자기 전에 일본에 먼저 들렀다가 이제 오면서 한번 만났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미일 정상회담은 아니죠. 부통령과 네. 총리가 만났으니까 예. 어쨌든 만남을 통해서 서로 간에 특히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됐지요. 예.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 또 한국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예. 오늘 역시 평창에 와서 또 나란히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그 미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지금 공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그 아베 총리와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사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표현도 예. 같이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오고는 있지만 평화의 미소를 짓고는 있으나 예. 핵에 대해서는 일체 움직임이 없다, 변화가 없다. 예. 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평창 올림픽의 성공, 우리 대한민국과의 공조, 이것은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겠지만 예. 결국 이제 목표는 북한 핵이 평화를 깨는 그런 네.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데 국제사회가 모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결국 지금 미국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이번 우리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이게 남북 간에 이제 모처럼 이제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북한과 미국의 어떤 또 대화로 네.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사실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평창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북미 간의 그런 관계를 예.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네.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한다. 예.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리셉션장에서의
저러한 그 모습들도 역시 우리로서는 아까 그 헤드 테이블 배치를 봤습니다만 예. 그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마주보게 하는 그런 자리 배치도 역시 우리 측이 상당히 그 고심하면서 배려한 그런 흔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은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악수 장면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예. 아마 악수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막에 참석 안 한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정상급만 정상급만 이제 참석하는 거죠? 예.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아마 오늘 저녁 8시에 개막식에서의 그런 조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 그 또 일부 언론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미국 CNN이 내일 제 오찬 자리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뭐 될지 네. 또는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보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네. 그렇게 100%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쪽에서 아마 답방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내는 그 이야기는 저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답례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답방단을 보내서 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핵 문제에 대한 입장,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이것을 서신이 됐건 또는 다른 메시지 형태가 됐건 간에 그걸 갖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김영남 상임위원장 또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뭔가 상황이 좀 무르익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뭔가 첫 발을 디디는 그런 모습이 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는 뭐 전제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상회담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남을 위한 만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만남 속에서 뭔가 상황들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개선되는 그 흐름 속에서는 정상회담까지도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의 흐름 자체가 좀 더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화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그쪽으로 어떤 방향이 좀 전환되는 그 흐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작업이 우선은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라든지 아베 총리 이런 미국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그런 훈훈한 온기가 같이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돌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의 평창의 이 온기가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이게 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북한도 한 가지는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역할을 저는 어제 했다고 봅니다. 네. 열병식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를 미국을 자극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그 미사일도 ICBM급 미사일도 선보였고 그렇지만 새로운 미사일을 내놨거나 또는 네.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같은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창을 의식한 부분도 있고 미국을 의식한 부분 가까이는 펜스 부통령을 의식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리셉션 또는 오늘 개막식장에서 북미 간의 접촉의 이 과정에서 가능하면 서로 웃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또 쌓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오늘도 역시 이제 북미 간에 이번 그 악수를 예. 했을 법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랄지 또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모여서 북미 간의 또 접촉면을 넓히는 이런 쪽으로 이것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오늘의 이 행사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북미 접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외교당국이 또 하는 그것을 또 펼치는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펜스 부통령 사실 일본에서도 그렇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그렇고요.
대북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는데요. 사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지켜보자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북한과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압박 기조랄지 이 분위기는 유지를 시켜내면서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열린 공간들 네. 또는 오늘의 이런 자리 같은 공간에서 탐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뭐 아베 총리나 펜스 부통령이 이제 중요한 변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저는 모든 열쇠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비록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나 평화와 핵은 공존할 수 있다.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어느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위적인 조치로 가지고 있는 정당한 조치이다. 따라서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부당한 것이고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호전광이고 네. 북한은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지향적인 지도자다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외교적인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북한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핵을 개발해 왔단 말이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해법이 실패했다. 따라서 다시 그런 방법, 그런 결과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펜스 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역대급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제재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제재와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겠다고 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제 김정은의 여동생이 내려왔으니 예. 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고 이 분위기를 그대로 가서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예.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쇼맨십을 발휘해서 뭔가 이 마음을 얻으려고 예.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 전에는 뭐 이제 통미봉남에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제 통남복미에서 이제 남한하고만 이제 대화를 이제 주로 하고 미국과는 이제 조금은 어떤 그런 거리를 두는 예. 그런 그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남관계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부분 또는 지금의 평창의 열린 공간의 최종 종착지로 생각하는 것은 역시 워싱턴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워싱턴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평창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북한은 또 그런 방식이 있고 예. 우리는 또 남관계를 통해서 또 평창이라고 하는 열려진 공간을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대화 또 그 속에서 북미 접촉으로 가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것도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도 저는 궁극적으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대체로 그 미국이 조금 지금 더디고 있습니다만 예. 대화 쪽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목표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대화라고 하는 이 국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것이 접점을 찾게 만드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그 접점의 정점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입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1cm라도 진전된다라면 예.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고 그 진전의 어떤 씨앗들이 실제 방향을 또 바꾸는 뭐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이 자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김용인 교수님은 뭐 일정이 있는 관계로 해서 좀 먼저 좀 일어나시게 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평창에서는 현재 이제 1시간 정도에 있으면은 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제 올림픽이 개막이 됩니다. 네. 17일간의 이제 열전에 돌입하게 되고요. 또 한켠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리셉션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도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에 관련 국가의 정상급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예. 지금 식사도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문성묵 센터장님. 네. 예. 자,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제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이제 사진 찍는 모습은 나왔는데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아직 그
접촉하는 그런 사진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것 아마 같아요. 그게 찍혔다면 반드시 여기서 보여줄 것 같은데 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한미일의 확고한 공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정부가 입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제 펜스 부통령과도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한미가 확인을 했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공고한 결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 예. 그런 부분들을 재확인을 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예. 한국과 미국, 일본이 확고한 공조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북한은 어떻게든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또는 한국과 일본의 틈을 벌리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네. 북한도 이 방법은 안 되겠구나. 뭔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북한에서 건군절 70주년 열병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축소가 됐고요. 또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중계를 했거든요. 북한의 의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럼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이제 과거와는 달리 생중계를 하지 않았고 예. 또 보통 녹화 중계를 하더라도 녹화한다는 걸 예고를 하는데 네. 예고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 규모도 줄고 또 등장한 무기의 숫자도 매우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김영현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인 핵무력 완성이라든지 뭐 핵이나 미사일에 관련된 그런 직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 김정은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고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은 평화를 위한 것이고 자위적인 것이다. 자기들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할 수 있고 또 남북 대화도 가능하고 남북 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고요.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연설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자들은 북한을 침략하는 사람들이고 북한은 평화를 지키는 예. 그런 입장이고 그걸 이제 계속 부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신년사에서 말한 핵단추 네.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미사일들이 있죠. 네. 화성 12, 14, 15 작년에 잇따라 발사했던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또는 일본이나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들. 예. 그다음에 거기 보면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단거리 미사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예. 우리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네.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형식적으로는 평창 올림픽을 겨냥해서 좀 로우키죠. 말하자면 수위를 낮추고 하는 예. 그런 성의는 보였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내보내고 싶은 메시지는 다 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뭐 주변 상황이 조금 어렵지만은 이제 남북 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국면을 이제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 오늘 리셉션 자리 환영사에서 평화의 씨앗 2.7g 탁구공이 170g 퍽으로 커졌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전에 탁구 단일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아이스하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이제 한 팀을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탁구공 2.7g짜리 탁구공이 170g 퍽으로 그 스틱으로 때리는 거죠. 네. 남북 단일팀이 팀 경기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평화가 시작된 동계올림픽으로 기록해달라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환영사에서요. 네. 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올림픽이 될 것 같죠? 그렇죠. 예. 아이스하키가 단일팀으로 돼서 한 팀이 되어서 예. 국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평창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항상 함께 아이스하키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같이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첫 걸음마를 떼준 그런 역할도
줬던 것이 바로 아이스하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제 단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남과 북의 이제 좀 그 수준이 있고 좀 기술이 있는 그런 선수들을 모집해서 남과 북의 그런 선수들 다 함께 경기도 하고 훈련도 같이 함으로써 좀 북한에서 소위 그 우리 민족끼리 뭐 잘하자라는 메시지가 항상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민족이 좀 하나가 되면서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스포츠라고 하는 거는 이 적대 국가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기억하지만은 70년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중국과 그때는 중공이라고 불렀는데 네. 중국과 미국이 수교하기 전에 핑퐁 외교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역시 국제 사회에는 지금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지만 예. 이런 이 올림픽이라든지 또는 뭐 축구라든지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결국은 평화를 추구하고 이번 평창 올림픽도 평화, 화합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번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 추구하는 것인데 역시 정치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갈등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네.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가 되듯이 역시 이번 아이스하키 여자 단일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제 생각보다는 상당히 화합이 되고 또 우리 남북 젊은 선수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제 스위스와의 첫 경기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예술 또는 체육 분야, 이게 비정치 비군사 분야죠. 예. 이런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남북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어가는 예. 그런 계기를 많이 확대해 나가면 좋은데 이제 걱정은 역시 이번에도 일회성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예.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예. 만일 일회성으로 시작할 거면은 시작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 북한도 이제 앞으로 좀 자기네 체제를 뭐 굳건히 하는 것도 물론 놓치진 않겠지만은 계속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간다면은 북한의 경제 상황도 그렇고 북한 주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통치에 있어서 매우 힘든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지금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예. 저는 지금 이 겨울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춥고 여기 한국보다도 거의 한 2배 정도 추운 날씨에 그런 날씨를 북한이 지금 있는데 예. 이런 속에서 그들은 진짜 기름이 못 들어가면은 예. 밥도 제대로 예. 못해서 나무불로 글쎄요. 땔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상가들에는 나무가 다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을 정도로 그래서 빨리 휴전선 좀 근처에서 이런 북쪽을 이렇게 보면은 뭐 다 네 나무들을 그렇죠 다 그게 다 그 땔감으로 땔감으로서 써갖고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좀 대북 제재도 빨리 풀리고 남북과의 그 관계도 빨리 좀 풀려서 좀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좀 좋은 날도 좀 볼 수 있고 네. 좀 잘 살고 좀 이렇게 좀 잘 사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 커집니다. 최근 남북 지금 네. 핵만 내려놓으면 사실 뭐 엄청나게 서로 이제 좀 도와줄 것도 많고. 그럼요. 많을 이번에 이제 텐단 우리 말이죠. 국민들이 예. 보셨을 거예요. 남과 북이 교류를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한 사람이 북한 사람이 오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 또 우리 오이사 조치에 또 걸리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걸림돌은 북한의 핵 문제거든요. 예. 지금 제재 말씀을 하셨는데 제재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북한이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란 말이죠.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하는 것은 북한이 천안함 피격, 연평 포격 도발, 우리를 향한 끝없는 도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제재 조치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대화를 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싶어도 개성공단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하고 싶어도 이런 대북 제재의 이런 틀이 풀리지 않는 한은 이게 그건 국제사회에서 물질적으로 만들어놓은 제재들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은 북한 김정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핵을 쥐고 이것이 정권을 지켜주는 보검과 같이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예. 고통스럽게 만들고 결국 자신에게도 고통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펜스 부통령과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것,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그것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북한이 잘 살 수 있게끔 정말 모든 지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미국의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대 압박 관여라고 하는 것은 압박의 목적이 아니고 관여가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설득해서 북한이 네. 핵을 내려놓도록 하겠다. 예, 그걸 내려놓으면 모든 걸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란의 케이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정은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계기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지. 네, 예. 결국 북한이 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봐도 될 것 오늘 같은데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이제 정말 진구역에서 내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오늘 KTX 사실 뭐 저희들도 뭐 그 자주 운행하는 노선은 아니죠. 네. KTX가 이제 서울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네. 이제 인천공항에서 가는 편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 편을 이용해서 이제 강릉까지, 네. 강릉 전에 이제 진부역까지 이제 이동을 했어요. 얼마 작년 12월 달에 이제 개통을 했던 네. 그 항공편이고 이번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제 특별히 좀 더 빨리 완공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김영남 위원장이나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쭉 그 기차 타고 KTX 타고 오며 가며 이렇게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남한 사회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KTX에서 완전히 그 KTX가 너무 부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북한에서 진짜 그 원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느라면은 뭐 정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8시간, 12시간, 한국에서 이제 그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은 거의 2시간 반이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8시간, 10시간, 심지어 이틀, 3일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기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런 그 KTX를 보았을 때 참 그 제일 부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속도도 빠르고, 네. 뭐 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왕래하는 데서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근데 또 전기가 문제인 거죠. 예. 네, 지금 조금 전 리셉션장에 세계 정상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김영남 보고 위원장 계십니다. 모습도 이제 보이고요. 근데 예. 펜스 부통령이 펜스하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베 총리 그 안 보이는 것 같죠? 네, 지금 그 바흐 올림픽 위원장 또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사무총장. 예. 이런 분들은 보이는데 독일. 미국 펜스 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아마 저긴 안 보여요. 한정 상무위원도 보이는데요. 네. 오른쪽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바흐 IOC 위원장. 그 뒤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 네. 예, 정상급 인사들이 같이 이제 촬영한 사진 이제 영상이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명훈 씨 말씀 계속 하시죠. 예, 저 솔직히- KTX에 가장 이제 놀랄 것이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탈북자들도 그렇고 우리 북한 분들이 그 북한이 전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예, 제가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63 빌딩에 올라갔는데 너무나도 이 전경, 야경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어저께쯤엔 저희 어머니가 이 남한 이렇게 전기 많은데 우리 북한도 좀 주면 안 되나 하고 그 관계자분한테 그런 말까지 했을 예. 정도였는데 이들도 이제 그 야경 저도 한강 그 운전 드라이브 한다든지 예. 그 올림픽 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느라면 그 다리마다 있는 그 야경들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야경들하고 이 KTX 이 전기 이게 제일 북한 분들이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김영남 그 수반도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북한은 그렇지 못하니까 많이 좀 괴롭고 좀 예. 얼굴이 좀 뜨거워지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예, 해봅니다. 지금 전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뭐 북한의 평양에도 2번 가보고 개성, 금강산 북한 지역을 여러 번 가보고 예. 그쪽 상황을 아는데 특히 제가 개성에 가서 자남산 여관이라는 곳에서 묵으면서 회담을 했었는데 그때 제일 어려운 게 전기예요. 네. 그러니까 야간에 서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불이 너무 흐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전등 가지고 이제 문서를 볼 수밖에 없는. 그게 결국 남측 대표가
머문 그곳에도 전기가 그 정도니까 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이번에 내려와서 아마 처음 내려와 봤으니까 역시 김영남 위원장도 처음 내려왔고 네. 남한의 대한민국의 실상을 보면서 아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저들이 과연 어떤 것을 느낀 것을 가서 이게 아마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본인의 느낌을 김정은에게 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김여정은 돌아가서 오라버니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거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든지 좀 그런 것을 소상하게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좀 입장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한국을 이제 네. 김여정도 한국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이제 뭐 핵무기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예. 우리가 이제 북한이 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나 하는 생각도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도 속으로 많이 하고 있을 거고 한마디로 우리가 북한에 돌아가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점도 칠 것 같고 예. 네, 그런 자기의 속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오빠한테 예. 말을 하면은 오빠도 동생이 말을 하는 건데 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김여정은 믿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해보고 고려도 해보고 그런 계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친여동생 김여정을 이렇게 내려보낸 거는 대리 정상급 회담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여정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함께 자기의 피부치인 또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김여정을 내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성의를 보여줬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신년사에서 정말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역시 김여정을 통해서 김정은은 자신의 메시지를 아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 전문가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엔의 대북 제재가 과거와는 다르거든요. 네. 1년 여전부터 시작하는 2270호부터 북한의 수출품,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 북한이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 이 길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김정은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갈 경우 그것이 내부가 동요가 되고 결국은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네.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핵은 내려놓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입장을 바꾸기에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도 정말 김여정을 내려보내서 뭔가 자기가 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는다면 참 다행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앞으로 평창 올림픽 이후의 상황이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예.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 뭐 그제 해서 계속 그 정상급 외교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외교전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오늘 낮에는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이 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합의가 해결이 안 됐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아베 총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정상회담에서 의견이 충돌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아베 총리는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이다. 그리고 아베는 북한의 미소 외교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가 비핵화를 흐린다는 주장은 기우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한일 지금- 정상 간에 네. 오늘 그 뭐 서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본은 우리에게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네. 그런데 가해자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공통점도 있습니다. 북한 핵의 이 위협에 같이 노출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도 공동 대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으로 유도해내야 하는 그런 또 공통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거든요. 예. 사실 아베 총리가 오냐 마냐 또 말도 많았고
아마 아베 총리도 굉장히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참석하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미일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한일 간의 차이점도 확인했지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역시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김영남, 김여정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처음으로 밟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뜻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 우리 문 대통령이 오늘 아베 총리에게 얘기했듯이 네. 이것이 뭔가 흐리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네. 정말 그 말씀대로 상황이 그렇게 유도될 수 있도록 한다면 네. 정말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예. 네. 자, 이제 1시간 남짓 오늘 그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서 정상급 리셉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사진 정상들끼리 이제 기념 촬영하는 예. 모습이 영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예. 리셉션장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영남 위원장 담배 한 대 피울까라는 발언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편해서 나온 말일까요? 글쎄요, 저 지금 나와 있는 인천공항에서 자막은 도착한 얘기죠.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했던 이야기고 여기- 여기 김 여장과 김영남이 서로 먼저 앉으라고 이 자리를 양보하는 이게 모습이 지금 아까 여러 차례 나왔고요. 이런 거를 왜 자막으로 이렇게 표출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오늘 이게 그 앞서 이제 화면 앞서 보신 분들 보시겠지만 북한 측 인사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후속으로 좀 취재해서 이제 아마 네. 이제 네. 조금씩 그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것과 뒤에 있는 사진과는 좀 다르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네. 담배 얘기는 저는 그 담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렇게 담배 골초인 것 같은데 90이 넘은 예. 28년생이면 우리 세는 나이로 91세거든요. 예. 그런데 저렇게 자세도 꼿꼿하고 얼굴도 보면 어떻게 90세가 넘는 그런 연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담배를 찾았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지 예. 궁금해서 그거 한번 담배-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배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이렇게 피우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어떤 그것이 상징하는 뭔가를 좀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예. 뭔가 여기까지 여유를- 오는데 많이 걸렸다라든지 네. 뭐 그런 느낌 나이도 좀 아니겠습니까? 있고 하니까 네. 젊은 사람들 위해서 좀 나이 생색을 좀 하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좀 네. 편안하고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얘기했으면 예.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근데 싶고요. 저분도 예. 한국에 들어서면서 많이 답답한 마음을 구마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렇죠? 무엇인가 예. 풀어서 이렇게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더 좋은 그러니까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는데 만약 자기네가 원하는 거를 얻지 못한다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마음의 한쪽에는 무거운 짐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과거와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이 북한 김정은도 북한 정권도 당황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통 큰 결단을 하고 선수단 참가 또 예술단 그렇게 보내면 우리 국민들이 환호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할 걸로 봤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 반응은 차가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좀 당황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여기 나오는 대표단이나 예술단이나 응원단이나 이런 북측 인원들의 표정, 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절제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지금 김여정의 모습도 보면 아까는 뭐 별 다른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말에 북한 그 조선노동당 그 회의 때 주석단에 앉아 있는 이 김여정의 모습을 볼 때 아니 어디 중환장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예, 저도 그런 아마 느낌을 그게 받았습니다. 화면의 영향일 수도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데 화면의 오늘 영향. 보면은 건강도 확실히 좋아진 거 보이고 또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을 향한 그런 표정으로 보여주는 메시지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제주도가 고영해의 그 고향이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네, 생모. 생모. 그러니까 네. 그 또 자기 어머니 고향에 온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 그러니까 또 남다른 감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북한 사회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노출은 어느 정도인가요? 노출은 항상 TV에 나오듯이 북한의 뭐 노동당 당창건 대회라든지 뭐 일체 모든 대회에는 항상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중앙당 선동부 부부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실세면 실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분이야말로 정말 그 모든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뭘 말하면은 그 김여정이자 김정은이기 때문에 그 아까도 그 김영란 나이 많으신 분이 그 김여정 부부장한테 먼저 네. 앉으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자기 그 지책이나 이런 데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상당히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신들도 오늘 지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여정 제1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잠재적인 미래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언론도 있고요. 뭐 의미는 이제 6.25 이후에 북한 김씨 일가 중에 처음으로 그쵸. 남한을 방문한 인사다. 이런 언급도 하고 김정일의 있어요. 여동생 김경희도 한국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네. 한국과 많은 교류가 있었어도 하지만 김여정은 정말 어린 나이에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앞으로는 이제 한국과의 외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그 체육 문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로서는 어쨌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저 만남이 지금 성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이 뭐 이 시점에서 얼마나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럼요. 또 계기가 되겠습니까? 네. 뭐 여러 차례 만나겠죠. 아무래도 오늘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생각과 의도가 다르고 예.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의도가 다르고 미국, 일본 또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나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이 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모두가 네.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데 네. 역시 이제 북한도 이번 평창 올림픽에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 2018년 한 해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대화의 판을 끊을 것인가. 사실 그 변곡점은 평창 올림픽, 패럴림픽 이후에 있을 한미 군사 연습입니다. 네. 그걸 북한이 시비를 하면서 도발을 하고 다시 판을 깨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네. 여기에서 이제 북한의 속내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여정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역시 김여정은 북한은 말은 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늘 부를 때는 왕조 체제다. 그러면 김일성이 임금이라면 김여정은 공주님인지 뭐 이렇게 봐야 될 왕조 체제에서로 보면 그 왕가의 아주 가장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김여정이 이 상황을 그동안 보면 김여정의 역할은 오빠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커로서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명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르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거와 같은 행태로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뭔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돌아간다면 좋습니다. 사실 김경희 얘기 나왔지만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은 한국당을 밟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장성택은 돌아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장성택은 뭔가 북한이 개방해서 경제적으로 그래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비명행사했거든요. 예. 이번에 뭔가 이것이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대통령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네. 내일 이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찬에서도 정말 평화 올림픽만큼 또 그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대화가 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도 잠깐 명성희 씨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김여정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여담이기도 하지만 사실 공주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북한에서의 인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아, 그야말로 왕조, 북한 사람들은 그냥 왕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왜냐하면 장성택 위원장 있을 때도 그렇고 김경희도 그 거의층에서는 공주님 말이야, 공주님 말이야 예.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김여정 오는 거 보고 공주님이 오셨네 하고 이렇게 덕담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거의 상위층에서는 그냥 뭐 김경희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주 왕조 국가나 같지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네. 앞서 그 문성목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군사 연습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저 미국이나 일본 주변 우리 저 네. 국가들은 이제 군사 연습을 뭐 끝나자마자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좀 저 조율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은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예. 북한의 참여 유도 예. 그런 목적으로 일단 일정만 연기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패럴림픽까지 끝나면 정상적으로 합의된 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에게 자, 우리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우리의 요구, 우리의 바람을 들어줄 것인가? 자, 남북 대화 개선을 원하면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 예. 네. 이번에는 올림픽도 했는데 이번만큼은 중단하라. 예. 그거 중단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 예. 네. 라고 이렇게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요. 예. 하는 부분이 큰 고민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가했다 그래서 북한 핵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위협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핵이 없는데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정부가 고민이 많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제가 북한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렸을 때. 근데 북한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변 국가의 힘 있는 나라로부터 침해당한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그 일제한데 36년간 네. 동안 강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핵을 보유해야 된다. 예. 항상 이런 걸 교육을 시킵니다. 솔직히. 근데 참으로 지금 이 상황에 저로서는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막 그런 마음이 항상 이 가슴에 네. 있거든요. 예. 근데 포기해서 좀 우리 북한 주민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좀 남북이 교류도 많이 해야죠. 우리가 이제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으면 피도 잘 안 통하고 몸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서로가 북한도 그렇고 예. 좋아질 것도 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 좀 뭐, 좋은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예, 뭐 그런 전문적인 그런 그 식견은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북한에게도 이제 우리는 좀 핵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좀 믿음을 좀 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근데 같아요. 말이죠. 어제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침략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사실은 침략은 북한이 한 거예요. 우리는. 예. 지금 28 건군절 했는데 예. 그 28 건군절에 창군한 북한군이 6.25 기습 남침을 하고 예. 우리 국토를 유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략자는 저들이 침략자입니다. 예.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에 미국과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북한을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북한이 핵이 없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살하거나 침략한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핵이 없는 나라는 다 망해야 되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핵이 없다고 해서 북한이 망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오히려 핵을 내려놔야 북한이 더 안전하고 예. 북한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네. 그런 부분 다시 말하면 1인 지배체제를 확고히 하려고 하는 것 그들의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 그것인데 그 부분을 바꾸면 북한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뭐 사실 전후 세대 아닙니까? 전쟁을 겪지 않은 그렇죠. 세대인 만큼 조금 더 좀 그런 좀 진전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네. 그리고 명성이 북한 출신 파페라 가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